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고요. 해외 증시 이슈와 파생 상품, 투자 전략뿐 아니라 히든 종목까지 드리는 방송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오늘 방송 함께 하실 두 분 전문가님 모셨는데요. 김정철 본부장님 그리고 칼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청룡의 해라고 하는데요. 새해 맞이 각오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네, 2024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청룡의 용한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용한 뭐가 생각나세요? 전 중국이 생각나는데요. 아, 저 중국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중국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일단 용하면은 여의주가 생각나죠. 여의주. 네. 여의주를 이제 품은 그런 주식 종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한테 2024년 여의주 같은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매주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올해가 갑진년이지 않습니까? 갑진 한 해 되시도록 제가 라임을 좀 많이 맞춰봤어요. 라임 맞춰봤는데 청룡의 여의주, 갑진년, 갑진 한 해. 갑진 종목, 갑진 수익. 말을 다 만들어봤는데 여튼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만들어봤냐면 여러분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쳐반해 하셔야 실제로 수익률도 좋다 이런 얘기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이제 사실 그 새해 맞아서 이렇게 다들 기분이 좋은데 저희 북쪽 동네에서 포탄 한 200발 쐈대요. 그래서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여튼 뭐 아직도 그쪽 동네 시끄럽지만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주시장 어떻게 될 것이냐 궁금함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반드시 우리 노란통배씨 오프 채팅방 같이 참여하시면은 이럴 때마다 제가 아주 시원하게 시황이나 내용 알려드리니까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칼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 갑진년 한 해 일단 올 새해 이제 목표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요. 일단 지금 가장 좀 중요한 부분 자체는 이제 수익적인 측면이죠. 수익적인 측면인데 올 1월 스타트 기준으로 해서 지난 방송에서 제가 본부장님이랑 이 방송에서 이제 굉장히 좀 많은 강조를 좀 드렸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드렸었냐면 올해 이제 바뀌는 한 해서부터는 하락장에 굉장히 좀 주의를 하자. 그리고 하락장이 나온다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놓고 대응을 한다는 게 아니고 특히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방송을 특히나 오래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락에도 우리가 수익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방식들을 굉장히 좀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저 역시도 이번 한 주 같은 경우 선물 투자 기준으로 이제 좀 바라봤었을 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좀 성공적인 투자를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한도 끝도 없이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음봉만 나오는 시장 자체는 없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반등과 하락을 동반한 파동이 추세를 가리키면서 매도세가 나온다는 거지 매일같이 이제 음봉이 나온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집중 있게 보여줄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일단은 이 하락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가 나와주는 한 해가 됐을 경우에는 선물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제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오히려 이제 수익률이나 단기적으로 이제 좀 빠르게 청산을 볼 수 있는 재미를 볼 수 있는 자리값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한 해보다는 올 한 해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선물 투자의 메리트가 훨씬 더 큰 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ETF나 ETN 쪽에 이제 투자 내용 자체를 분기 단위 혹은 이제 반년, 1년 이상까지 보유할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 선별해서 가져가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 조금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노란톡방 참여해 주신다라고 하면 제가 상세하게 세세하게 지금 1월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들어서 다시 글로벌 증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F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많았는데 의사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금 3거래일 연속 하락 중입니다. 나스닥 지수도 하락 중입니다.
FMC 의사록에 대한 평가가 좀 궁금한데요. 3월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간 걸까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내용 자체로 3월 금리 인하 자체는 지금 조금 힘들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일단 좀 바라봤을 때 이제 자료 같이 보면서 일단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번 FMC 회의록 일단 좀 바라봤었을 때 일단은 지금 윌리엄스 기준으로 이제 좀 바라봤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없었다. 이렇게 좀 이런 쟁점으로 일단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회의록 자체에서 일단 좀 바라봤었을 때 사실상 뭐 그렇게까지 볼 건 없었습니다. 일단 가장 시장이 원했었던 거는 금리 인하 타이밍이나 이런 내용들 자체가 언제 나와줄 수 있는지 정도였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언급이 없었다 보니까 실망에 대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매물들이 나와주면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이제 낙폭을 조금 키워갔었다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봤었을 때 패드워치에서 원래 제가 이 방송에서 이제 이 패드워치에 대한 데이터 자체를 계속적으로 이제 나와줄 수 있는 데이터들이 쫙 계속 공개를 하면서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그리고 여태까지 80% 이상 넘는 수치에서는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80% 이상 지금 어떻게 보면 확률상으로 나와져 있는 데이터 자체가 그때 당시에 이제 발표가 됐었을 때 그 금리에 대한 내용 자체가 여태까지 틀린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가장 눈에 띄게 이번에 좀 주목해봐야 될 내용 자체로 일단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사실 3월 달부터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 시장의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12월까지 무려 2개월 동안 조정 없는 우리가 산타 랠리를 작년 한 해 마지막에 이제 연말에 맞이를 하면서 다들 일단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올 1월을 지금 현재 스타트를 보여줬었는데 생각보다 이 80%가 넘었던 이 확률 자체가 지금 62%대까지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예요. 이미 80%를 잡아놨었던 수치 자체가 이 정도로 변동성을 가져가는 거는 사실상 1년 동안 제가 이 패드워치를 계속적으로 좀 봐왔을 때 한 번에서 지금 뭐 2번 나올까 말까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만한 변동성은 없고 오히려 80%대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수치가 나와주지 20%대 가까운 지금 하락 자체가 나와주기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사실 제가 이 방송에서도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 부푼 희망이 될 수가 있다. 조심스럽게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62%대까지 낙폭을 가져가고 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 이제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요. 제 기준으로 좀 설명드렸을 때 3월 때까지는 아마 이제 동결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최소는 일단 3월이고 그 이상에 대한 데이터 자체는 아직 기간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지금 장세나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급변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서 뭐 6월이나 7월 달 이상의 데이터를 지금부터 예측하는 건 사실상 뭐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62%대까지 감소해져 있는 지금 현재 패드워치에 대한 이 데이터 자체가 얼마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이게 매일매일 조금 더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간단해요. 이 패드워치라고 지금 있는 내용 자체를 인터넷 주소창에 치시면 이게 이제 메인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게 좀 바뀌어준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 단위로도 계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 이게 40%대까지 만약에 이제 1월 중순까지 이제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요, 오히려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지속성이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어떻게 보면 FOMC 내용 자체에서도 사실상 동결 가능성이 저는 더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부푼 기대감이 있었던 게 아니고 7월 혹은 올해 연말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 사이에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좀 급변할 수 있는 시장 흐름인데 제가 만약에 조심스럽게 예측을 내놓는다라고 하면 금리 동결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동결에 대한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면서 시장에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안 좋은 내용들 자체가 계속 악재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사실상 금리 인하 시기가 사실상
들어왔을 때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 자체를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공식화되어 있는 금리 인하 때 지수가 밀린다. 이 공식이 왜 발생을 하냐면 그동안 누적돼 있었던 시장에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악재나 고금리로 인한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다 쌓이고 쌓여서 이제 터져버린 상황이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로 그러한 내용들 자체를 커버를 하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좀 많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락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기준으로 일단은 금리 동결이 3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좀 보여준다. 만약에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변동성이 큰 하락장이 조금 더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3월 달 데이터랑 4월 구간대까지 변동성이 큰 하락장이다라는 걸 조금 더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냥 지금부터 17,000 고점 잡았으니까 한도 끝도 없이 14,000, 13,000 이렇게 그냥 계속적으로 미끄러지면서 떨어진다는 느낌이 아니고요. 가다가도 다시금 이전 고점 부근 때까지 상승 보여주고 다시금 바닥 눌러주다가 상승을 가져가는 이러한 큰 변동성의 하락 채널 라인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장세 흐름에서는 그냥 계속적으로 포지션을 홀딩하기보다는 단타성 대응 자리 값으로 일단은 조금 기술적 데이터에 근거를 해서 바라보시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상반기를 대응을 하는 데는 굉장히 좀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 관점을 살려서 그대로 선물 투자가 아닌 ETF나 ETN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에 대한 관점 해석으로 접근해서 일단 노란 톡방에서 설명드릴 테니까 톡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동결이 3월 달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김정철 본부장님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국내 증시도 계속 하락 중인데 김정철 본부장님이 보시는 FOMC 의사록에 대한 평가 그리고 향후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평가해 보자면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분명히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그랬어요. 금리나 논의했다고. 근데 의사록을 봤거든요. 제가 눈 씻고 찾아봤는데 눈 아파 죽은 줄 알았어요. 영어라서 다 찾아봤거든요. 없어요 내용이. 이 정도면 파월 의장 거의 사기꾼 아닙니까? 사기쳤어요 사기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파월 의장이 사기를 친 거예요 지금. 아니 아무리 찾아봐도 금리 인하 얘기는 없고 오히려 추가 금리 인상 논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 얘기는 있는데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파월 의장은 거의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 그 사기를 어떻게 쳤냐? 시장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거의 사기친 거나 다름없다. 제가 약간 이렇게 평가하고요. 제가 이제 국내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저 정도면 저기 특검 들어갑니다. 특검 들어가야죠. 저 정도 거의 사기인데 완전히. 그렇잖아요. 아니 금리 인하 회의 한 적이 없는데 했다고 그 본인이 기자회견 하면 사기인데 그럼 사기로 데리고 가셔야 되느냐? 뭐 미국은 뭐 그렇지 않을 것 같고 근데 논의는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했어요. 내가 봤을 때는 했거든요. 근데 왜 논의를 했는데 왜 의사록이 없냐? 파월 의장이 그랬겠죠. 야 이거 우리 노코멘트 하자. 이거 오프 더 레코드 잠깐 의사록 쓰지 마. 자 의사록 녹음 잠깐 스탑 하고 야 우리 금리 인하 뭐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아마 그렇게 좀 의사록이 좀 표현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왜 이걸 아냐면 제가 옛날에 제가 연기금에서 연기금에서 제가 예전에 근무를 할 때 회의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채말단 직원이거든요. 채말단 직원이라서 이런 회의하면은 의사록 작성하는 걸 많이 해요. 서기를 많이 하는데 의사록 작성하다 보면 이제 그 주로 녹음도 해놓고 녹음을 하거든요. 주로 녹음해놓고 제가 그걸 의사록을 쓰는데 가끔씩 그래요. 자 이거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자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 잠깐 얘기 좀 하시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 실제로 저도 의사록 많이 작성해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약간 파월 의장이 그런 식으로 끝내지 않았나. 시장이 이제 계산한 거죠. 지금 연말에 요 분위기를 좀 이어가자. 그래서 금리 인하 관련된 얘기가 있었다라고 한번 날려주고 그리고 이게 과열돼서 신고가를 달리고 있을 때쯤 의사록이 나오니 그럼 그것 때문에 시장이 한번 눌러주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과열되지 않게 눌러준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포인트가 첫 번째가 뭐냐면 3월에 금리
인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1월 달에 FOMC 때 금리 인하 뉘앙스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나와야 돼요. 최소 두 달 전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2달 전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 뭐냐면 6주잖아요. FOMC가 6주 만에 한 번씩 하는데 이번에 1월 말에 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FOMC 회의가 끝나면 다음 FOMC 3월이에요. 그러니까 3월에 금리 인하를 하려면 최소 다음 FOMC 회의 때는 인하를 할 거라는 논의를 하겠다라는 뭔가의 코멘트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거 안 나와준다? 인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어요. 3월까지 갈 필요 없다. 1월에 딱 내용 나오면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1월에 그 내용이 나오려면 당연히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이미 토요일 날 가 있기 때문에 지표를 보고 계실 겁니다. 미국 고용지표 보셔야죠, 일단. 미국 고용지표가 금요일 날 나오는데 저는 이제 아직 고용지표를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은 다 보셨죠. 여러분들이 미래에서 온 거니까. 예, 그렇죠? 예,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 우리 금요일 날 녹화한다고요. 금요일 날 낮에 녹화한다고요. 좀 말 이렇게 멋있게 하면 또 멋있게 또 알아듣는 우리 시청자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튼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고용지표랑 다음 주에 있을 CPI 발표가 좀 중요하다. 거기서 금리 인하에 뭔가 코멘트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이번 FOMC 때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바로 직전 금리 인하가요. 2019년 7월이었어요. 2019년 7월이었는데 7월 FOMC 직전에 2019년 6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뉘앙스의 코멘트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FOMC에서 그 금리 인하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 달에 그게 나와야 된다. 그래야 3월에 금리 인하 한다라는 거 얘기 드리고, 만약에 이번 달에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 3월 달에 파월 의장이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는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게 딱 맞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좀 대응하기 쉽다. 그리고 시장은요, 여러분 시장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은 지금 2610포인트 못 뚫고 있어요. 지금 계속 지금. 이게 지금 무려 7번째 도전인데 8번째 도전인데 8번째 도전도 실패했어요. 지금. 실패했는데 요거 근데 다 반영한 겁니다.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진 부분에 대한 반영이 다 됐다. 그리고 2570포인트가 하나의 지지라인이 있는데 저는 이 지지라인 이미 다 왔다. 저는 지금 매수할 타이밍이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이거 돌려 세울 거다라는 거. 충분히 다 돌려서 더 간다라는 거. 코스닥은요 훨씬 강합니다. 코스닥은 그동안 너무 안 가가지고 더 그러니까 코스닥이 엄청 좋은 게 아니라 코스닥 지수는 그동안 못 가서 간 거예요. 지금 코스피 지수인데 코스닥 지수인가요? 네, 코스닥 지수 밑에 코스닥이네요. 저 코스닥을 딱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가 먼저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나중에 가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은 추가 좀 더 강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피보다는 강한 모습이니까 저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코스닥이 가려면 제가 뭐라고 전제 조건을 깔았습니까? 2차 전지가 가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요. 코스닥은 이제 이게 트로이카 시대가 왔어요. 트로이카 시대. 올해 2023년은 코스닥이 2차 전지의 그 지수였다면 지금은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요 트로이카 세 마리의 말이 같이 끌고 간다. 오늘 보세요. 오늘 반도체, 제약바이오 안 좋으니까 다시 2차 전지 말이 힘을 내잖아요. 2차 전지 말이 막 달리면 야 너네 따라와 빨리 가. 또 2차 전지가 힘들면 또 다른 애들이 또 가자 2차 전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다. 이러면 자 다시 한번 제가 주식 경험 얘기 드립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자. 같이 간다. 같이 가는 흐름을 보여준다면 저는 랠리가 940포인트까지 충분히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론적으로는요. 그 파월 의장이 사기쳤고 의사록이 거의 의사록에는 아무 얘기도 없었지만 이미 그거 다 반영됐고 쪼지 말자 이렇게 좀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잘백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문자 참여 방법도 있습니다. 샵 3989 내용의 주잘백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참여 링크 문자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이슈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애플의 매도 리포트가 요즘 유행입니다. 바클레이즈가 애플에 대해 비중 축소를 제시했고 애플의 주가도 크게 밀렸는데요. 애플의 향후 주가가 전망 관련된 빅테크 투자 전략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애플 지금 현재 뭐 리스크나 내용들을 일단 좀 살펴보면요. 일단 좀 차트 보면서 일단 좀 같이 설명드릴게요. 이전에 이제 엔비디아와 애플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계속적으로 이제 저 역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200이라는 이 자리값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현재 주가 추세나 흐름 자체를 일단 좀 바라봤었을 때 확실히 이제 라운드 피겨 200이라는 수치에 대한 저항 자리값을 이제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이상을 사실상 뭐 들어 올릴 수 있는 결과값이나 내용 자체가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지금 현재 큰 어떻게 보면 이슈나 내용 자체가 지금 있어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만한 내용을 담긴 힘들었고 오히려 이제 호재로서의 작용할 만한 내용보다는 악재로서의 지금 작용할 만한 내용 자체 가장 큰 내용은 중국발 리스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반미 감정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자국산 제품을 조금 이용을 하려는 움직임, 여기 이제 정부 자체도 이런 부분들 자체를 좀 부추기면서 어떻게 보면 애플 기준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최대 이제 캐시카우가 나올 수 있는 중국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상 브레이크가 좀 걸려 있는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매출적인 측면을 다른 나라 쪽으로 돌려서 돌파구를 찾아보겠다. 그렇게 지금 조금 노력하면서 가져갔었던 게 이제 좀 인도 시장인데 사실상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인도 시장은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애플의 제품 자체를 가져갈 만한 인구, 전체 인구는 많지만 그만한 소비 여력이 될 수 있을지가 단기적으로는 아직 조금 물음표 미지수가 지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중동 쪽 자체는 지금 현재 정서 자체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지진,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비 여력을 지금 굉장히 좀 줄어들 것이고 굉장히 매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이런 내용까지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슈 자체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어쨌든 지금 현재 주가 자체도 이미 이전 고점을 갱신하면서 돌파하고 있었던 현재 시점에서 지속성을 가져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어떻게 보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상 이 핸드폰을 바꾸는 주기가 정말 빠르면 뭐 어쩔 때는 반년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혹시 아나운서님은 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뭐 공짜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뭐 계속 이제 뭐 통신사만 이제 가가지고 기기 변경이나 뭐 하면 그냥 핸드폰이 공짜로 줬어요.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반년, 뭐 1년 안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좀 바꿔주는 상황이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기기당 가격도 굉장히 좀 비싸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사용을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눈에 띄게 기술 발전이 되면서 내가 사용했던 모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가져가는 시기 자체가 이미 좀 한번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컴퓨터 이제 가정용 데스크톱이랑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 이제 같이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사용에 대한 기간값이 길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는 막 정말 1년 2년만 돼도 너무 내 스마트폰을 바꾸고 싶어 꼭 바꿔야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다가 지금은 그냥 뭐 한 3년까지 써도 그냥 뭐 더 좋은 거 나오면 나중에 바꿀래 내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바꿀래 이런 느낌이 지금 좀 더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시장이나 내용들 자체를 세세하게 놓고 봤었을 때 이 매출에 어떻게 보면 타격을 입힐 만한 내용 자체는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이러한 정서나 지금 현재 상황 자체 워낙 잘 만들었으니까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이 되면
되면서 워낙 잘 만들었다 보니까 이제는 스마트폰의 이제 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텀 자체가 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조금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고 완전히 우리가 뭐 정말 스마트폰을 완전히 이제 뭐 몸속에 인식을 한다던가 아니면 공중에 화면을 띄운다던가 뭐 정말 이러한 개발이 되지 않는 이상은 다 같이 이제 우르르 지금 뭐 스마트폰을 바꾸는 뭐 이러한 내용들 자체는 당분간 좀 나와주긴 힘들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와줬어야 되는 저는 조정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좀 강조드렸었던 내용인데 사실상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정고점을 살짝 넘기고 넘어왔었던 시점에서 지금 다시금 좀 눌러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자리값 기준으로 일단 우리가 최소 지금 올해 지금 1월 달 연초부터 이제 하락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181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0달러대 고점 기준으로 무려 10%나 지금 하락을 보여줬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170 정도까지 170달러대까지는 가격 조정이 나와줘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락 자체는 이 정도 구간대까지 좀 받아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애플 자체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약세를 가져가면서 일단은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작년 한 해를 조금 되짚어봐서 간단하게 일단 좀 설명드렸을 때 작년 한 해에서 일단 좀 가장 뜨겁게 이 상승 추세를 계속적으로 좀 이끌었었던 장본인 자체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종목이랑 섹터 자체로 좀 바라봤다라고 하면 AI 관련 자체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 AI 관련 쪽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크게 눈에 띄게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요. 이게 지수 상승을 계속적으로 좀 견인했었던 결과값을 가져갔었고 그 다음에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연말 랠리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지금 현재 채권금리의 뭐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같이 있으면서 추가 상승까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작년 기준으로는 가장 큰 키워드로는 이제 AI 관련 이슈가 지금 가장 크게 있었는데 제가 지난 방송 정확하게 지지난 방송 정확하게 계속적으로 얘기 드렸었는데 AI 이걸로 상승장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가긴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만 사용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내가 매달 뭐 몇만 원 혹은 몇천 원을 지불을 하면서까지 꼭 내가 생활하는 일에서 혹은 뭐 일상에서 이 AI 도움을 계속 받아가면서 생활을 해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간값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익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저는 계속 물음표였어요. 그러니까 상승을 가져가기 위한 트리거가 됐었던 부분 중에 하나지 이 내용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장이 달려갈 가능성은 굉장히 좀 희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어도비랑 지금 어제자 이제 모빌아이까지 해가지고 AI 관련 사업들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게 정말로 수익적인 측면에서 괜찮다 안 괜찮다 판단이 되면서 모빌아이는 무려 어제 25%나 이제 그 전에 장마감을 보여주면서 낙폭을 좀 크게 가져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애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번 올 상반기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들이 빅테크 위주로 일단은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AI 이슈로 끌고 넘어갔었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상승을 계속 랠리를 가져가기보다는 이게 하락으로 계속 전환이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지금 타이밍에서 가격 조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오른 만큼의 좀 일부 조정을 주자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만큼 가격 하락이 있다 생각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수는 당분간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직까지도 고점 자리값에서 좀 잘 버텨주고 있는데 다시금 400 초반대까지 가격대가 다시 낙폭이 온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매집 시기로 일단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애플의 주가 하락이 결국 삼성전자와 다른 국내 반도체, IT 세트 업체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증시에서 애플 관련주들의 추가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애플 여러분 그 애플이 조정을 받긴 했어요. 받긴 했는데 이게 우리 칼리 전문가님이 얘기는 했지만 제가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애플의 주가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애플의 차트를 한번 보세요. 그걸 월봉으로 한번 보시면 참 좋을 텐데 애플을 월봉으로 딱 보잖아요. 자, 애플을 월봉으로 보면은 애플이 도대체 얼마가 올랐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가 올랐는지. 자, 이게 뭐 올라도 이렇게 많이 올랐나. 자, 2011년 뭐 이때 뭐 해가지고 애플 같은 경우 애플의 주가가 도대체 얼마까지 폭등한 건지 무려 14배 폭등했어요. 그 다른 거 솔직히 할 필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면서 여러분 막 죽어라 고생하고 다녔죠. 2010년부터 막 이 종목 저 종목 저 종목 이 종목 막 이거 그냥 애플에 넣어놨으면 그냥 열몇 배 간 거였어요. 제가 그 올해도 결산을 했거든요. 2023년에 마지막 날에 제가 결산을 했어요. 우리 노란통메시지 오프제티방에 계시는 분들하고 1년 동안 제가 트레이딩한 모든 종목을 다 정리를 하고 1년 동안 제가 거래한 내역과 트레이딩한 여러분한테 이제 제시했던 내역들 그리고 그거 수익률을 다 기록해가지고 1년 평가를 딱 내봤는데 제 코스피보다는 더 잘했어요. 그래서 잘해가지고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칭찬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2010년 넘어서 2012년 3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약 10년간 펀드의 수익률을 봤어요. 제 거. 예, 약 한 800% 정도 되더라고요. 예, 저도 바보인 거예요. 저도. 그냥 애플에 넣어놨으면 됐어요. 그냥. 애플에 넣어놨으면 그냥 열몇 배 갔는데 1400%. 내가 굳이 그 난리를 쳐가면서 막 이거 투자했다가 저거 투자했다가 막 여러분들하고 막 진짜 얘기하면서 토의하면서 머리 싸가면서 했는데 그게 800%밖에 안 되는데 아니 애플이 가만히 놔뒀으면 그냥 애플 가만히 넣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저보다 수익률이 더 좋았다. 참고로 제가 펀드 매니저 중에 수익률이 나쁜 편이 아니라 상위권이거든요. 그거보다 못한 펀드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람들 도대체 그냥 애플을 가만히 넣어놓고 있었으면 될 일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청자 여러분들 그 얘기를 좀 왜 드렸냐면 사실 애플이 그 정도로 탄탄하게 다져왔다. 그래서 이 정도의 조정은 정말 요만큼 조정이다. 요만큼 조정이고 이 부분은 이제 사실 그 애플 좋아하시는 분들 워낙 좋아하시니까 물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애플이 별로 아이폰이 도대체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이폰을 씁니다. 저도 써요. 아이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써요. 쓰는데 전 도대체 이거 왜 이거 쓰는지 모르겠어요. 잘. 그래서 그냥 뭐 근데 다른 분들은 뭐 그런 얘기하면 이제 또 애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막 화를 내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제가 둘 다 써보고 있어요. 둘 다 써보고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냥 근데 애플이 이제 그래도 그 주로 어린 분들 친구분들이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향후 앞으로도 좀 애플은 좀 괜찮지 않을까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확장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왜냐하면 인도나 이런 쪽 공략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삼성전자 여러분 미국 가 보셔서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거 보자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은요 미국에서 딱 그거 들고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이 많으신 사람으로 우리나라하고 분위기가 똑같아요. 미국은 그 삼성 갤럭시 들고 다니면 약간 좀 되게 그 아주 아끼는 사람, 돈을 많이 아끼는 사람이나 아니 약간 성격이 약간 그런 사람으로 약간 좀 거의 고정돼 있어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사실 그 미국에서 마케팅을 잘 못했어요. 마케팅이 실패인 거예요, 이거는. 삼성의 마케팅이 실패했고 그리고 나서 삼성이 그리고 나서 공략을 어디를 많이 했었냐 원래 러시아하고 인도를 공략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또 정반대. 러시아는 삼성 갤럭시를 딱 들고 다니면 부자, 최고의 레벨에 있는 사람. 약간 이런 그 삼성 갤럭시를 들고 이렇게 꺼내는 순간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와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 러시아. 그 다음에 인도는 이제 중저가 폰으로 많이 팔고 있는데 근데 러시아 날라갔죠, 그렇죠? 러시아는 이미 날라갔죠. 러시아는 러시아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그러잖아요. 한국한테 복수란 무엇인지 한번 철저히 보여주겠다고. 우리나라가 그 품목 수출 허가 안 해버리니까
러시아가 열받아가지고 앞으로 한국은 우리의 조치를 기대해도 좋다. 예. 여러분 진짜 하여튼 저는 이제 뭐 정치적으로 어디가 옳다라고 하긴 그런데 원래 러시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리나라 물건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고 러시아 국민의 약 98%가 한국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나라를 이제 발로 찼죠. 현 정부 들어서 발로 찬 겁니다. 이제 발로 찬 건데 물론 저는 우크라이나 편이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제 애플이 이제 인도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인도 시장을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서 좀 삼성전자가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서 애플의 주가가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근데 다만 관련주들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BH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H 보면은 사실 애플이 밀리니까 같이 밀렸어요. 같이 밀린 건 맞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떨어진 칼날이 너무 깊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보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LG노텍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의견이 좀 다른 게 LG노텍 같은 경우는 사실 애플의 부품의 거의 메인 공급사라고 볼 수 있죠. 근데 LG노텍은 저는 저점을 거의 왔다. 요건 매수 타이밍을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얘기 드리는데 LG노텍이 단순히 애플만 하는 건 아니고 전장 부품도 하고 애플카 나오면 어차피 LG노텍이 할 거고 그리고 또 비전 프로라고 애플에서 만든 XR VR 기기가 있지 않습니까? XR VR 이렇게 써서 막 이렇게 하는 거 XR VR 기기 같은 경우도 결국 LG 노텍이 다 만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충분히 그 제품 라인업이 다양화되면서 LG 노텍은 지금 주가 하락을 돌릴 수 있는 거의 바닥 구간에 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LG 노텍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볼만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관련주들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애플 때문에 밀렸다기보다는 사실 그냥 지수 밀렸으니까 밀린 거고요. 지수 밀려서 밀린 거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아직 차트를 보시면 안 꺾였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꺾이려면 SK하이닉스가 꺾여야 돼요. SK하이닉스가 꺾인다는 얘기는 최소 60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져야 됩니다. 근데 저는 아직 멀었어요. 60일 이동평균선 아직 안 무너진 상태고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안 무너진다면 돌릴 수 있다. 다시 돌린다. 애플도 다시 간다. 애플 다시 가면 결국 반도체 관련이 다시 간다. 그렇게 좀 따지고 생각하시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애플의 하락은 정말 요만큼 오르고 요만큼 떨어진 거예요. 요만큼. 예, 이렇게 오른다면 이게 크게 의미가 없다. 예, 우리 관련주들만 좀 잘 챙겨보면 LG노텍하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좀 잘 보시고 추가적인 애플 관련주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제가 노란통메시 오픈 채팅방에서 조금 선별해서 우리가 지켜볼 만한 종목들 정리해서 한번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말씀 잘 들어봤고요. 저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 방법도 가능한데요. 샵 3989 문자 내용에 주잘백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칼리 전문가님들의 실전 매매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자리값 터치. 자, 31자리값 컷 가져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47 터치는 못 보여줬고 저점 이탈 관점으로 일단은 접근을 했는데 자, 일단 나와줬으니까 조금만 더 수능은 한번 해볼게요. 저점 밀고 계속적으로 넘어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매도 수능일 수밖에 없어요. 어디까지 빠진다? 뭐 16,000 초반대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은 382 반등 기대했는데 결국에는 전저점을 위협하면서 지금 이전에 추세 무시하고 낙폭 매도세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일단은 806까지 자 단기 낙폭 보여줬고요. 자, 804. 자, 그쵸. 이게 전저점을 깨고 넘어오는 관점 해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자, 터치. 자, 791 정확하게 터치 보여주면서 자, 일단은 자, 1차 청산 보실 분들 여기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청산도 괜찮은 자리값이고 일단 조금만 더 욕심 내볼까요? 욕심은 100 일단은 1000불까지만 자, 91자리값 1차였고요. 71자리값 올청으로 일단은 관점 같이 보겠습니다. 자, 78까지. 자, 76. 자, 줄만해요.
자, 오늘 힘 좋습니다. 4, 73 좋습니다. 네, 71까지 가볍게 밀어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들지 않게 선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601자리값 재찹 매수 체결. 자, 89자리값 커딩. 자, 615까지. 자, 17까지 다시금. 자, 19 재터치. 자, 25자리값. 자, 청산 보실 분들 지금 봐주시고요. 자, 1차 자리값은 힘있게 나와준 모습입니다. 자, 45자리값 올청 끊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뭐 무서워서 하지 말라는데요? 너무 무섭게 하는데? 상단까지 터치 보여주면 확보. 자, 25까지 돌파. 27, 28. 와, 힘 진짜 좋습니다. 자, 30까지 단숨에 돌파 보여줬어요. 자, 목표는 45자리 값. 20까지 다시 밟아버리네요. 자, 19자리 값 정리 보면서 마무리 가져갈게요. 자, 16,619. 자, 20호 확보. 1차 자리값 그냥 확보 가져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치 나와주면 일단 이번 포지션 정리. 자, 19 터치. 자, 400불 축하드립니다. 자, 19.25. 자, 19자리값 매도 체결. 자, 31자리값 커팅 가져가고요. 자, 일단은 19가 되려 체결이 됐습니다. 1601자리값 1차 청산. 자, 바닥 눌러주는 자리값이고요. 빼고, 자, 602. 자, 601.50. 자, 601 터치. 자, 일단은 1차 청산 400불 보실 분들 봐주시고요. 자, 분봉 바뀌면서 자, 밀어주고 있는 힘 강합니다. 자, 요거는 81자리값 올청 관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86, 85, 84까지 나와줬고요. 자, 3포.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봐준 김에 주자. 조금만 먹을게. 좋습니다. 네. 81 터치하면서 자, 8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리값도 매도 자리값 16,670 매도되기. 자, 매도 체결 10자리값 매도에 자, 711자리값 커팅 가져가 볼게요. 11자리값 커팅 가져가면서 요거 자, 마지막 도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는 5일선 이탈과 내용 해석과 더불어서 끌고 간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1분 남았고요. 자, 50틱 나쁘진 않죠, 여러분들. 자, 21 터치 잘 나와줬고요. 못해도 본절 대행입니다. 자, 본절 자리값 잡아두시고요. 아까 40틱까지 바라봤었는데 자, 71 자리값 본절 자리값 잡아놓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600 이탈 자리값까지 자, 70틱 구간까지는 지금 보여줬고요. 3분에 등장했던 이 캔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잡아 먹히면 안 되고요. 자, 단숨에 자, 88까지 자, 86. 자, 15틱 남았습니다. 아, 못 가져가네요. 자, 90 터치. 아, 찔러 줄만한데 조금 더. 자, 76 저점. 아유, 가져가네요. 좋습니다. 네, 8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VCR 영상 잘 봤습니다. 이번 주는 나스닥 이외에도 유가가 크게 움직였는데요.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을 거래할 때 주의할 점이나 매매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컸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좀 차트를 보시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이 원자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통은 하나의 방향성을 기간값을 두고 굉장히 좀 크게 가져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을 가져갔을 때도 좀 기간값을 일정 두고 나서 이러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하락을 보여줄 때도 지속성을 조금 더 띄면서 벌써 일단은 9월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제 하락폭을 계속적으로 좀 이어간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일단 좀 움직임 자체가 좀 보셨을 때 여기 지금 횡보장세의 움직임 자체 일단은 좀 가져가고 있는 현재 모습을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여기 구간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 보시면 68달러에서 76달러대까지 이게 8달러대의 움직임인데
이 8달러대까지 이제 움직임 자체가 어떻게 보면 800틱 정도의 변동성이다 보니까 이게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방향성을 잃은 시장에서 대응하기 굉장히 좀 까다롭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결과 내용 자체에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이제 확전 가능성 그리고 이제 후타방군의 이제 뭐 홍해 분쟁에 따른 뭐 유가 상승에 대한 압력 자체가 지금 같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수에즈 운하로 이어지는 이제 물류 흐름 자체가 이제 좀 바뀌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운송이랑 운임료 자체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 자체가 유가의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상승 흐름세, 매수세로 일단은 가져갈 수 있는 상승 압력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으로 일단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겨울에 접어들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사실상 유가 자체가 이제 겨울의 극강의 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최근에 이제 그렇게까지 큰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어요. 대신에 우리가 시장의 경기가 좋다, 지금 나쁘다 이런 부분들로 판단했었을 때 이제 오일 같은 경우의 가격 움직임 자체가 그러한 지표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유럽이나 중국 쪽으로 조금 놓고 봤었을 때는 제 기준으로는 사실상 이게 지금 좀 경기 침체에 많이 가깝다. 혹은 지금 이미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다라고 지금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 현재 오일 수요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굉장히 못 받쳐주면서 가격에 어떻게 보면 하방 압력, 하락의 원인으로 일단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락의 지금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좀 놓여져 있는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 다시금 튀어나가려고 하면 하방 압력이 강하다라고 하면 침체에 대한 이슈 자체가 더 커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상승에 대한 압박이 지금 더 크게 작용을 하려고 하면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뭐 확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수에즈 운하로서의 지금 통과하는 이 내용 자체가 훨씬 더 장기화되는 결과값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누가 싸움에서 이길까요?라고 했었을 때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 박스 자리값에서 어디로 뚫리면서 추세가 나와주냐 그때부터 잡으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보이시는 내용 자체에서 76을 안착할 것이냐 68 안쪽으로 아래로 지금 안착할 것이냐 이 움직임만 최근에 이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한 2주 정도 움직임 보고 나서 방향성 결정할 거니까 그 다음서부터 방향성을 잡고 투자하시는 거 이렇게 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칼리 네.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크루드 오일은 뭐 지금까지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이제 뭐 크게 가져가지는 않을 텐데요. 사실상 저는 오히려 지금 좀 단기적으로 현재 가격대에서 반등 자리값을 가져가면서 오히려 이 박스를 지금 채우면서 넘어가는 78달러대까지 상승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78달러대까지 상승을 지금 좀 보여준다라고 했었을 때 오히려 이 박스를 깨고 넘어가는 입장에서 지금 좀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값 해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역시도 조금 더 단기 흐름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인 흐름 자체는 아까도 좀 설명드렸었던 내용들 가져간 뒤에 좀 설명드리고요. 단기적인 대응 78달러대까지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골드인데요. 골드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상 제가 좀 만족스러운 움직임을 잘 가져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 고점 자리값 정확하게 예측을 했었고 단기 눌림 뒤에 지금 현재 라인대 움직임 자체를 보신다라고 하면 채널 라인대를 그리면서 지금 상승세를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자리값을 유지를 하면서 넘어간다라고 하면 대략 이제 2034달러대 부근에서의 어떻게 보면 매수 자리값 이런 구간대 해석 자체가 굉장히 좀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전고 자리값을 돌파하면서 2200 부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매수 대응 자리값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인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 이제 아까도 좀 설명드렸었지만 이 단기 가격 조정 자체 제가 노란 톡방이 좀 계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많이 드릴 텐데 지금 16,000 정확하게 90짜리 값까지 지금 그냥 원웨이 하락이 나와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는 지금 433짜리 값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300포인트 이상 추가 낙폭 가능성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리인데요. 구리가 조금 아쉬워요. 상승 흐름 자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았었는데 그 상승 흐름 자체를 지금 좀 많이 못 받아주고 다시금 3.85달러대까지 밀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역시도 이제 상승 흐름 잘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매수가 유리하다. 4달러대까지는 매수 관점 유지해 주시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두 전문가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 한밤 주잘백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